평생 함께 산 형제가 유산 문제로 남보다 못한 사이가 된 이야기 들어보셨나요? 실제로 요즘 60대, 70대 분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일어나는 일입니다. 어릴 땐 서로 의지하며 자랐는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재산 때문에 법정까지 가는 형제들, 심지어 조카들까지 서로 남처럼 지내게 됩니다. 하지만 돈 문제만이 형제를 갈라놓는 건 아닙니다. 오늘은 형제자매가 돌이킬 수 없이 멀어지는 이유 6가지를 낱낱이 파헤쳐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생각해 보셔야 합니다. 형제자매 전화번호를 바로 찾을 수 있으신가요? 마지막으로 만난 게 언제인지 기억하시나요? 명절이 아니면 연락할 일이 있으신가요? 한 지붕 아래서 밥 먹고 한 이불 덮고 자던 사이가 이제는 1년에 한두 번 겨우 얼굴 보는 사이가 됐습니다. 부모님 살아계실 땐 그래도 명절마다 모였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니까, 추석이니까, 설날이니까 하는 이유로 억지로라도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그런데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니 더 이상 모일 명분이 없어졌습니다. 처음 1년은 그래도 명절에 모이자고 연락하다가 2년째부터는 각자 자기 집에서 지냅니다. 3년, 5년 지나면 아예 연락도 뜸해집니다. 어떤 분은 형제가 같은 동네에 사는데도 3년 넘게 한 번도 안 만났다고 합니다. 길에서 마주쳐도 어색해서 먼저 인사하기가 망설여진다고 합니다. 더 슬픈 건 이게 한두 집안 이야기가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변을 둘러보세요. 형제끼리 사이좋게 자주 만나는 집안이 몇이나 되나요? 대부분 멀어져 있거나 아예 연락이 끊긴 경우가 많습니다. 심지어 형제 중 누가 아파도 나중에 소문으로 듣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고 소식도 한참 뒤에 알게 되는 일도 생깁니다. 가족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요? 어릴 땐 그렇게 가까웠는데 왜 나이 들수록 점점 멀어지는 걸까요? 혹시 내 잘못일까요? 아니면 형제들이 나를 멀리하는 걸까요? 아닙니다. 이건 특정한 이유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를 알면 해결의 실마리도 보입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6가지 이유를 들어보시면 고개를 끄덕이실 겁니다. 아, 우리 집 이야기네. 내 이야기네 하실 겁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더 중요한 건 이제라도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방법도 함께 알려드린다는 겁니다. 끝까지 들어보시면 여러분 마음속에 답이 생기실 겁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제 이야기가 유익하다고 생각하시면 댓글에 네라고 적어주세요. 유익하지 않다면 노라고 적어주시면 제가 더 발전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더 좋은 영상을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여러분 삶에 꼭 필요한 지혜를 얻으실 겁니다. 이제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실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이야기일 수도 있고 여러분 주변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귀 기울여 들어주세요. 65세 정미숙 씨 이야기입니다. 정미숙 씨는 3남매 중 막내로 태어났습니다. 위로 오빠 1명, 언니 1명이 있었습니다. 어릴 때는 가난했지만 3남매가 참 다정하게 지냈습니다. 학교 끝나면 셋이서 골목에서 놀고 밤에는 한 방에서 이불 하나 덮고 잤습니다. 오빠가 용돈 모아서 군것질거리 사오면 셋이서 나눠 먹었습니다. 언니가 새 옷 받으면 미숙 씨가 물려받아 입었습니다. 그렇게 의지하며 자랐습니다. 겨울밤이면 셋이서 한 이불 속에서 도란도란 이야기하며 잠들었습니다. 여름에는 함께 개울가에서 물놀이하고 가을에는 뒷산에서 밤을 주웠습니다.
가난했지만 행복했습니다. 세월이 흘러각자 결혼하고 가정을 꾸렸습니다. 오빠는 사업을 해서 서울 강남에 아파트를 샀습니다. 언니는 공무원과 결혼해서 안정적으로 살았습니다. 미숙 씨는 평범한 회사원과 결혼해서 경기도 작은 도시에서 살았습니다. 그때부터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오빠네 집은 늘 화려했습니다. 해외여행 다녀온 이야기, 새로 산 차 이야기, 아들이 유학 간 이야기를 했습니다. 언니는 안정적인 공무원 생활과 딸의 대학 진학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그저 듣기만 했습니다. 남편 월급으로 겨우 생활하는 형편에 할 말이 없었습니다. 자녀 교육비에 허리가 휘고 노후 준비는 엄두도 못 내는 형편이었습니다. 어느 해 추석이었습니다. 오빠네 집에 초대받아 갔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넓은 거실과 고급스러운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을 가득 채운 책장에는 비싼 책들이 꽂혀 있었습니다. 주방 가전제품도 모두 최신형이었습니다. 미숙 씨는 그날 스스로가 너무 초라하게 느껴졌습니다. 내 집도 나름 열심히 꾸몄는데 비교가 됐습니다. 오빠 며느리는 친절했지만 그 친절이 오히려 더 불편했습니다. 이모님, 편하게 계세요 하는 말 한마디가 마음에 걸렸습니다. 그 뒤로는 오빠네 집에 가기가 싫어졌습니다. 전화도 점점 뜸해졌습니다. 오빠는 바쁘다는 이유로 먼저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미숙 씨도 괜히 부담스러워 전화하지 않았습니다. 언니와도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언니는 딸이 좋은 회사에 취직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미숙 씨는 아들이 취업 준비 중이라는 말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전화할 때마다 기가 죽는 느낌이었습니다. 서로 사는 세계가 달라진 느낌이었습니다. 결정타는 3년 전 아버지가 돌아가신 뒤였습니다. 아버지는 작은 땅 한 뼘과 예금 3천만 원을 남기셨습니다. 장례식을 치르고 49제를 지낸 뒤 3남매가 모였습니다. 오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병원비 대부분 내가 댔어. 3년 동안 1,000만 원 넘게 들어갔어. 그러니까 땅은 내가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니? 예금은 너희 둘이 나눠 가져. 미숙 씨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병원비를 댄 건 사실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어머니 모시고 산 건 자신이었습니다. 10년 넘게 병수발하며 고생한 건 아무것도 아닌 걸까요? 매일 아침 저녁으로 어머니 밥 챙기고 빨래하고 병원 모시고 다닌 건 돈으로 계산할 수 없는 일 아닌가요? 언니는 오빠 편을 들었습니다. 오빠 말이 맞아. 병원비가 얼마인데 그냥 우리는 예금만 나눠 갖자. 미숙 씨는 그날 아무 말 하지 않았습니다. 속으로는 눈물이 났지만 참았습니다. 예금 1,500만 원을 받아 나왔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에 큰 응어리가 생겼습니다. 돈이 아까워서가 아니었습니다. 내가 한 일은 아무 가치도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였습니다. 그 뒤로 오빠와 언니에게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오빠와 언니도 연락하지 않았습니다.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3년째 연락이 끊겼습니다. 명절에도 혼자 지냅니다. 어쩌다 오빠 생각이 나서 전화번호를 찾아보지만 누르지 못합니다.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안부라도 물을까 하다가 그냥 덮어둡니다. 오빠도 언니도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어릴 때 그렇게 붙어 지내던 삼남매가 이제는 남처럼 지냅니다. 정미숙 씨는 요즘 명절만 되면 마음이 쓸쓸합니다. 혼자 밥상을 차리며 눈물이 날 때도 있습니다.
오빠랑 언니랑 함께 웃으며 밥 먹던 시절이 그립습니다. 하지만 다시 돌아갈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게 정미숙 씨만의 이야기일까요?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이런 이야기가 너무 많습니다. 그럼 도대체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지금부터 6가지 이유를 하나하나 짚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부모님이라는 연결고리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때 형제자매는 부모님이라는 울타리 안에 있었습니다. 같은 밥상에서 밥을 먹고 같은 지붕 아래서 잤습니다. 싸워도 부모님이 중재하면 금방 화해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는 한 형제자매는 자연스럽게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명절이면 당연히 본가로 갔습니다. 어머니 생신이면 모두 모여 축하했습니다. 부모님이 계시기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모든 게 달라집니다. 더 이상 모일 명분이 없어집니다. 명절에도 굳이 만나지 않아도 됩니다. 서로 바쁘다는 핑계로 약속을 미루다가 결국 만나지 않습니다. 부모님이라는 중심이 사라지니까 형제자매도 자연스럽게 흩어지는 겁니다. 두 번째 이유는 삶의 환경과 처지가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어릴 땐 모두 가난했습니다. 비슷한 환경에서 비슷한 경험을 했습니다. 그래서 대화가 통했습니다. 학교 이야기, 동네 친구 이야기, 부모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나이 들면서 각자 다른 길을 걷게 됩니다. 누구는 성공하고, 누구는 평범하게 살고, 누구는 어렵게 삽니다. 누구는 서울 강남에 살고, 누구는 시골에 삽니다. 누구는 해외여행을 다니고, 누구는 월세 걱정을 합니다. 이렇게 환경이 달라지면 대화의 온도가 달라집니다. 공감대가 사라집니다. 만나도 할 말이 없어집니다. 한쪽은 골프 이야기를 하고 한쪽은 생활비 걱정을 합니다. 어떻게 대화가 이어지겠습니까? 점점 불편해지고 만나기 싫어집니다. 세 번째 이유는 각자의 가정이 우선순위가 됐기 때문입니다. 결혼하고 자녀를 낳으면 형제자매보다 배우자와 자녀가 먼저입니다. 이건 당연한 일입니다. 내 가족을 돌보는 게 우선입니다. 하지만 그만큼 형제자매와 만날 시간이 줄어듭니다. 주말에는 가족끼리 보내야 합니다. 명절에는 처가와 친가를 번갈아 가야 합니다. 형제자매끼리 따로 만날 시간은 점점 없어집니다. 1년에 한두 번 명절 때 겨우 얼굴 보는 게 전부입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로의 삶이 낯설어집니다. 조카들 얼굴도 잘 기억이 안 납니다. 조카가 몇 살인지, 무슨 학교 다니는지도 모릅니다. 완전히 남처럼 지내게 되는 겁니다. 네 번째 이유는 돈 문제입니다. 형제자매 사이를 가장 크게 갈라놓는 게 바로 돈입니다. 부모님 병원비를 누가 얼마나 될 것인가? 장례비는 어떻게 나눌 것인가? 유산은 어떻게 분배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터지면 평생 쌓아온 정이 한순간에 무너집니다. 병수발 든 사람은 자기가 더 고생했으니 더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멀리 산 사람은 재산은 공평하게 나눠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양쪽 다 자기 논리가 있습니다. 합의가 안 됩니다. 감정이 상합니다. 말이 거칠어집니다. 결국 법정까지 가는 경우도 많습니다. 한 번 돈 문제로 싸우면 관계 회복이 정말 어렵습니다. 형제를 볼 때마다 그때 일이 떠오릅니다. 저 사람은 결국 돈 앞에서 이렇게 나오는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신뢰가 깨집니다. 그래서 아예 연락을 끊어버립니다. 평생 남보다 못한 사이로 살게 됩니다. 다섯 번째 이유는 비교와 질투심입니다.
형제자매는 어릴 때부터 비교 대상이었습니다. 누구는 공부 잘하고, 누구는 운동 잘하고, 누구는 효자라는 말을 들었습니다. 부모님도 은근히 비교했고, 친척들도 비교했습니다. 나이 들면 비교는 더 구체적으로 됩니다. 누구는 좋은 직장 다니고, 누구는 집을 샀고, 누구는 자식이 출세했습니다. 명절 때 모이면 이런 이야기가 자연스럽게 나옵니다. 잘 사는 형제를 보면 겉으로는 축하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속으로는 불편합니다. 왜 나는 저만큼 못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이 자랐는데 왜 저 사람만 잘 됐을까 하는 의문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상합니다. 스스로가 초라해집니다. 만나면 비교되니까 만나기 싫어집니다. 전화도 하기 싫어집니다. 형제 소식을 들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집니다. 형제인데도 질투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런 마음이 쌓이면 관계는 점점 멀어집니다. 6번째 이유는 관계 유지 노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형제니까 당연히 가까울 거라고 생각합니다. 친구는 연락 안 하면 멀어진다는 걸 알지만 형제는 가족이니까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먼저 연락하지 않습니다. 안부도 묻지 않습니다. 생일도 챙기지 않습니다. 명절에도 형식적인 인사만 주고받습니다. 요즘 어떻게 지내? 건강해? 이 정도만 말하고 끝입니다. 1년, 2년, 3년 지나면 완전히 멀어집니다. 남보다 더 어색한 사이가 됩니다. 만나도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대화 주제가 없습니다. 그냥 침묵만 흐릅니다. 여기까지가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6가지 이유입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먼저 한 가지 깨달아야 할 게 있습니다. 형제자매가 멀어지는 건 누구의 잘못도 아닙니다. 자연스러운 인생의 흐름입니다. 각자 가정을 꾸리고 다른 환경에서 살다 보면 멀어질 수 있습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 구조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옛날에는 대가족이 함께 살았습니다. 형제자매가 같은 동네에서 살았습니다. 자연스럽게 자주 만났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핵가족 시대입니다. 각자 멀리 떨어져 삽니다. 만나려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멀어지는 겁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이대로 방치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공자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형제는 손발과 같다. 한쪽이 아프면 다른 쪽도 아프다.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 갈 인연입니다. 부모님이 남겨준 가장 소중한 선물입니다. 심리학자들도 말합니다. 노년의 가장 중요한 관계가 형제자매 관계라고요. 배우자를 먼저 떠나보낼 수도 있습니다. 자녀는 자기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결국 옆에 남는 건 형제자매입니다. 어릴 때 추억을 공유한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부모 밑에서 자란 유일한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를 포기하는 건 인생의 큰 손실입니다. 지금 여러분이 형제와 멀어져 있다면 이건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통계를 보면 60대 이상 중에 절반 이상이 형제와 1년에 한두 번도 안 만난다고 합니다. 70대는 더 심합니다. 3분의 2 이상이 형제와 거의 연락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닙니다. 많은 분들이 똑같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이대로 둬서는 안 됩니다. 남은 인생을 혼자 외롭게 살 건가요? 아니면 형제와 다시 가까워질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노력하면 관계는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입니다.
오늘이 가장 젊은 날입니다. 지금 시작하면 됩니다. 작은 노력으로 형제자매와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할까요? 지금부터 실천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작은 행동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거창한 화해나 사과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아주 사소한 행동 하나로 시작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안부 문자 한 통 보내는 겁니다. 오늘 날씨가 쌀쌀한데 건강 챙기세요. 형,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동생아, 잘 지내고 있지? 이 한 줄이면 됩니다. 거창하게 쓸 필요 없습니다. 형이나 동생에게 문자 한 통 보내는데 1분도 안 걸립니다. 하지만 그 한 통이 얼어붙은 관계를 녹일 수 있습니다. 상대방도 연락하고 싶었지만 어떻게 시작할지 몰라 망설였을 겁니다. 여러분이 먼저 손을 내밀면 상대방도 반가워할 겁니다. 아,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감동할 겁니다. 그 문자 한 통이 새로운 시작이 됩니다. 두 번째 방법은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하는 겁니다. 형제 생일을 기억하고 계신가요? 달력에 표시해 두세요. 휴대폰 달력에 알림 설정해 두세요. 생일 당일 아침에 전화해서 축하한다고 한마디만 하세요. 형, 오늘 생신이잖아요. 축하드려요. 동생아, 생일 축하해. 건강하게 잘 지내. 3분 통화로 끝나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건 내가 너를 기억하고 있다는 메시지를 전하는 겁니다. 명절 전날에도 전화하세요. 내일 추석인데 잘 지내. 건강해. 설날 잘 보내. 새해 복 많이 받아. 이 한마디면 충분합니다. 이런 작은 행동이 쌓이면 관계가 조금씩 회복됩니다. 형제도 여러분을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세 번째 방법은 한 달에 한 번 정도 만나자고 제안하는 겁니다. 거창한 약속이 아니라 간단하게 차 한잔 하자고 하세요. 동네 카페에서 30분만 만나도 됩니다. 형, 다음 주 토요일 시간 되세요. 잠깐 차나 한잔해요. 동생아, 이번 주말에 시간 나면 만나서 밥이나 먹자. 얼굴 보고 안부 나누는 것만으로도 의미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수도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날씨 이야기, 건강 이야기, 자녀 이야기 가볍게 하다 보면 시간이 갑니다. 어릴 때 추억 이야기를 꺼내도 좋습니다. 우리 어릴 때 뒷산에서 밤 주워 먹던 거 기억나? 여름에 개울가에서 물놀이 하던 거 생각나? 이런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가까워집니다. 중요한 건 만나는 횟수를 늘리는 겁니다. 자주 만나다 보면 자연스럽게 친해집니다. 네 번째 방법은 조카를 챙기는 겁니다. 형제와 직접 대화하기 어렵다면 조카부터 챙기세요. 조카 생일에 용돈 조금 보내세요. 10만 원, 20만 원이면 충분합니다. 조카가 대학 입학하면 축하 문자 보내세요. 합격 축하해. 대학 생활 잘해. 조카가 취직하면 축하 전화하세요. 취업 축하한다. 새로운 직장에서 잘해봐. 조카를 통해 형제와 자연스럽게 연결될 수 있습니다. 형제도 내가 조카를 챙기는 걸 보면 마음이 움직입니다. 자녀를 아끼는 사람을 미워할 수는 없습니다. 조카가 고마워하고 형제가 고마워하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다섯 번째 방법은 과거 갈등을 덮어두는 겁니다. 돈 문제로 싸웠든 유산 문제로 다퉜든 이제 그만 내려놓으세요. 과거에 얽매이면 앞으로 나갈 수 없습니다. 그때 누가 옳고 그른지는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남은 인생이 더 중요합니다. 형제와 화해하는 게
돈보다 귀합니다. 몇 천만 원 때문에 평생 형제와 남처럼 살 건가요? 그 돈이 나중에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돈은 쓰면 없어지지만 형제는 평생 함께 가는 사람입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지는 게 아닙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현명한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성숙한 겁니다. 자존심 내려놓고 먼저 연락하세요. 미안하다고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요즘 어떻게 지내냐고 물으면 됩니다. 그러면 상대방도 마음을 엽니다. 사실 나도 연락하고 싶었어 하고 말할 겁니다. 여섯 번째 방법은 비교하지 않는 겁니다. 형제가 나보다 잘 살아도 괜찮습니다. 내가 형제보다 못 살아도 괜찮습니다. 각자의 인생이 다를 뿐입니다. 비교하는 순간 불행해집니다. 비교하지 않으면 마음이 편해집니다. 형제의 성공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세요. 형, 사업 잘 되셔서 정말 축하드려요. 동생아, 집 사서 정말 기쁘다. 진심으로 축하하면 형제도 느낍니다. 형제의 어려움을 진심으로 위로해 주세요. 요즘 힘들지? 내가 도와줄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이렇게 말하면 형제가 감동합니다. 그러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일곱 번째 방법은 가족 모임을 만드는 겁니다. 1년에 한두 번이라도 형제자매가 모두 모이는 날을 정하세요. 부모님 기일이나 명절을 활용하세요. 아버지 기일에는 다 같이 모여서 성묘하자. 어머니 생신에는 다 같이 모여서 밥 먹자. 이렇게 제안하세요. 처음에는 서먹할 수 있습니다. 오랜만에 만나서 어색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계속 모이다 보면 자연스러워집니다. 조카들끼리도 친해집니다. 가족의 끈이 이어집니다. 여러분이 먼저 제안하세요. 형제들도 속으로는 만나고 싶어 합니다. 누군가 먼저 나서 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 역할을 하세요. 여기서 철학자들의 지혜를 빌려보겠습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친구는 하나의 영혼이 두 몸에 깃든 것이다. 형제자매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부모에게서 태어나 같은 환경에서 자란 사람들입니다. 세상에서 나를 가장 잘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관계를 소중히 여겨야 합니다. 불교에서는 인연을 강조합니다. 형제로 만난 건 전생의 깊은 인연이라고 합니다. 수많은 사람 중에 형제로 태어난 건 우연이 아닙니다. 그 인연을 끊어서는 안 됩니다. 소중히 가꿔야 합니다. 노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천리 길도 한 걸음부터 시작된다. 형제관계 회복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문자 한 통, 전화 한 통화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행동이 큰 변화를 만듭니다. 미국의 심리학자 에릭 에릭슨은 노년기의 발달 과제를 말했습니다. 노년기에는 인생을 정리하고 의미를 찾는 시기라고 했습니다. 이때 가족 관계를 회복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형제자매와 화해하고 좋은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행복한 노년의 핵심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인생의 후반부를 살고 계십니다. 앞으로 10년, 20년 남았습니다. 그 시간을 외롭게 보낼 건가요? 아니면 형제자매와 함께 따뜻하게 보낼 건가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시작하세요. 오늘 영상 보고 나서 바로 실천하세요. 핸드폰 꺼내서 형제 전화번호 찾으세요. 전화하기 어려우면 문자라도 보내세요. 오빠,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건강하세요. 동생아, 날씨 추운데 감기 조심해. 언니, 오랜만이야. 보고 싶어. 이 한 줄이면 됩니다.
어렵지 않습니다. 용기만 내면 됩니다. 상대방도 여러분의 연락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먼저 손 내미는 사람이 이기는 겁니다. 형제자매는 평생 함께 갈 소중한 인연입니다. 어릴 때 함께 뛰어놀던 골목길을 기억하세요. 함께 울고 웃던 추억을 떠올리세요. 그 추억이 있는 사람은 세상에 형제밖에 없습니다. 부모님이 남겨주신 가장 큰 유산은 재산이 아니라 형제자매입니다. 그 인연을 소중히 여기세요. 남은 인생을 형제와 함께 따뜻하게 보내세요. 한 번 멀어진 관계도 노력하면 다시 가까워질 수 있습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지금 시작하세요. 오늘 제가 말씀드린 7가지 방법 중에서 여러분은 무엇부터 실천하시겠습니까? 댓글에 번호를 적어주세요. 1번, 안부 문자 보내기. 2번, 생일이나 명절에 전화하기. 3번, 한 달에 한 번 만나기. 4번, 조카 챙기기. 5번, 과거 갈등 내려놓기. 6번, 비교하지 않기. 7번, 가족 모임 만들기. 여러분의 다짐이 다른 분들에게도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참여가 이 영상을 더 유익하게 만듭니다.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여러분의 작은 참여가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다른 시청자분들에게도 용기를 줍니다. 함께 실천하면 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 영상이 여러분 삶에 작은 변화를 만들기를 바랍니다. 형제자매와 다시 가까워지는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남은 인생을 따뜻한 가족의 정으로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모두 행복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